안녕하십니까. 오늘이 12월 12일인데요. 엊그제 12월 10일은 세계 인권의 날이었습니다. 세계 인권의 날은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세계 인권 선언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서 미국 재무부가 어제죠. 북한의 최악 인권 유린 상태를 고려하여 최룡해, 지금 이제 최룡해가 북한의 2인자입니다. 현재 직함을 보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노동당 조직 지도부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룡해를 포함하는 3명에게 독자 제재를 발표하였습니다. 지금 그 북한의 인권 유린 상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유례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히틀러 치하의 나치스 체제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히틀러는 1930년대 중반에 집권을 해서 1945년에 그 전쟁에서 패해서 자살로 일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약 10여 년 정도 독일을 통치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1945년에 김일성 체제가 수립된 이후 3대에 걸쳐서 지금까지 70년이 넘게 북한을 지배해 오고 있습니다. 아마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 때도 지금보다는 좀 낫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비록 옛날 고대였기 때문에 물질적인 생활은 지금보다 못할지 몰라도 자유라는 정도, 자유의 양의 측면에서 볼 때는 그때가 더 낫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자유라는 것이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천국이라면 북한은 지옥이다. 이렇게들 사람들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세계 인권 선언,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평등하다.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등의 차별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생명과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천부인권설이죠. 아무도 이것을 제어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그 미 재무부, 미국의 인권 제재를 놓고 일부에서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잘 안 되니까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북한이 질색으로 하는 인권 카드를 꺼내야 된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이 인권 문제를 놓고 북한의 인권 문제를 놓고 미국이 상당히 오랫동안 제재를 해왔고 우리도 같이 상당 기간 같이 동참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조금 더 근본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핵화 협상이 안 되니까 인권 카드를 꺼냈다. 이런 분석은 조금 본질을 놓친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대외 전략상의 일시적으로 또는 전술적으로 그런 측면이 아주 없다고는 말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이 대외 정책 기조에서 인권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한번 간단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외 전략, 대외 정책에서 인권이 핵심이다. 이런 그 근본적인 미국 외교 전략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은 잘 아시다시피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건너와서 건설한 나라가 미국이고, 미국의 특징은 이민국가라는 것입니다. 이미그런트 소사이어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다른 세계 여타의 나라들은 수천 년을 그 자기 땅에서 살아온 역사적 사회입니다. 히스토리컬 소사이어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미국은 좀 구별되는 나라다. 역사도 짧고요.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미국의 외교 정책은 하나는 도덕률이고 모랄리티고, 하나는 힘입니다. 파워. 곧 현실 정치, 리얼 폴리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두 가지를 핵심으로 삼아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외교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랄리티, 도덕률이 외교 정책의 기저다. 이게 이제 다른 나라하고 잘 안 보이지만, 잘 우리가 발견이 안 되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점이다. 중국의 경우를 보면은요. 중국은 작년 2017년 10월에 제19차 공산당 대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하나의 원대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지속적인 국가 현대화를 통해 세계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중국 인민의 행복, 그 다음에 중국 국가의 부흥이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물론 인민의 행복이라는 건 옛날부터 중국 역대 국가들이 우이민 정치라고 해서 항상 그 슬로건으로 제시했던 것이고,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에서 자유민주 체제에서 이 국민의 자유권을 존중하는 그런 인권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부흥이라는데 여기 방점이 찍혀 있다. 우리가 그 다음에 그 중국의 정책을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중국은 중화주의의 영광을 회복한다는 것이 목표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중국몽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외교 정책의 핵심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부국강병을 이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외교 전략 기조를 보면 세계 다른 나라와 공동으로, 지금 왜냐하면 21세기에 지금 하나의 상호 의존이 심화되는 큰 지구촌을 형성해가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공동으로 공동의 선을 추구하며 함께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어떤 그런 지구촌을 건설해보자. 그런 비전이 없지 않냐. 그것이 미국과의 차이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국민이니 민족이니 하는 것보다도 인간 개인의 인권이 중시되는, 그것이야말로 개인의 인권과 개인의 행복을 보장해주고 또 그 행복을 추구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국가의 임무고 세계의 임무거든요. 이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률을 이렇게 강조하는 미국의 외교 정책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면 많은 문건, 정부의 문건이라든지 주요 그 지도적 위치에 있는 인물들의 발언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인권을 범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미국의 외교 전략의 핵심 목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파워가 필요하다. 곧 군사적인 능력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이런 그 도덕성을 목표로 하는 외교 정책이 실제 이 지구의 이 세계의 이 참 복잡한 국제 정치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군사력을 끊임없이 확충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런 기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보통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제가 미국을 너무 이렇게 강조하거나 미화시키려는 차원이 아니고, 미국이 대북 인권정책, 북한의 인권정책에 대해서 자꾸 발언하고 개입하고 간섭하는 배경이 어디에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일부 좌경 인사들이나 친북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또는 남북 관계를 좀 방해하려고 인권 정책을 자꾸 꺼내 들어서 다른 게 안 되면 인권 정책을 하나의 수단으로 삼는다. 이런 식의 사고를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사실 차원에서.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헌법을 보면 도덕적 가치와 인간 존중은 외교 정책의 부속물이 아니라 본질적인 요소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외교 정책의 부속물이 아니라 본질적인 요소다. 그리고 이 인간 존중, 도덕적 가치와 인간 존중은 외교 정책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추진력이다. 이렇게 명문으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80년대 중반인데요. 그때 그 레이건 행정부 때로 기억을 합니다. 국무장관을 지낸 조지 슐츠 장관이 그 어떤 연설에서 이 기록에 남아 있는데요. 인권이란 대의는 미 외교 정책의 핵심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인권이라는 것이 미국 그 자체를 이해하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할 거는요, 슐츠 장관이 말하기를 이 인권이라는 이상, 인권이라는 고아한 아이디어는 미국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지만, 물론 이제 옛날 그리스, 로마, 기독교 이런 전통 속에서 인권 존중이 점점 더 확대 발전시켜 왔거든요. 그러나 미국의 고안물은 아니지만 그것을, 그 인권을 외교정책 목표로 삼은 나라는 미국이 최초이며 유일무이한 나라다. 그리고 그것이 미국인의 자부심의 원천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이 정도로 인권 문제를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레이건 행정부 때 유엔 대사를 지낸 커크 패트릭 여사는 민주주의가 인권을 옹호하고 확산하려는 미국의 외교정책, 이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인권을 중시하는 것은 애플파이, 이 애플파이는 미국인들이 가장 즐겨 먹는 음식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김치나 불고기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 인권에 대한 존중은 애플파이보다 더 미국적이다. 그리고 독립선언만큼 미국적이다. 이렇게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인권에 대한 강조가 미국의 어떤 국시, 국채, 그것의 본질이며 상징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재적으로 미국 국민들에게 이것이 구체화되어 있고 체현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실제로 뉴스나 신문이나 이런 데 보도되는 걸 보면 미국의 외교 정책상에서 인권 이탈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대테러 전쟁에서 탈레반 포로에 대한 고문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보여지는 인권 유린 이런 것도 상당히 있고요. CIA의 어떤 비밀 공작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도가 돼서 지금 말씀드린 어떤 큰 틀에서의 이런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이 과연 사실에 부합하냐 이렇게 의심을 갖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세상이라는 것이 이게 100%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항상 있는 게 아니고 다 일부의 일탈 사례가 있고 흠이 있다고 본다면 원칙이 무엇이냐, 무엇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느냐 이렇게 볼 때 최소한도 우리가 미국의 인권 정책, 대북 인권 제재에 어떤 사심이 있다기보다는 자기네의 나라의 하나의 원칙으로서 늘 북한 인권 상황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지 개선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가 확고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가 잘못하면 미 의회에서 이걸 또 들고 나오고, 그래서 서로 또 여론에서 또 들고 나옵니다. 미국의 주요한 신문들이 사설이나 칼럼을 통해서 인권을 강조해야 된다. 이번에 그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그 카쇼기라는 사람이 그 언론인을 무참히 뭐 살해한 데 연관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논란이 있는데, 뭐 CIA 보고에 의하면 연관이 되어 있는 걸로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만, 트럼프 행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와의 어떤 국가이익 관련 차원에서 이거를 정면으로 이걸 다루기를 좀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언론이나 여론에서 막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은 그런 차원의 문제점, 강조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제 이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문재인 정부도 미국과 함께 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함께 이것을 동참해야 된다. 물론 그럴 마음이 그렇게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인권의 존중을 생각해서 북한 주민들이 겪는 인권 유린 참상을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북한 인권법은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2004년에 처음 제정이 됐고, 자국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북한 인권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뭐 민족이니 뭐 입만 열면 민족을 외치면서도 북한 인권법은 이 여야 간에 서로 의견 차이가 있고 이 정쟁의 이게 다툼 속에서 12년이나 늦은 재작년이죠. 2016년에 입법화에는 성공을 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실효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 여야 간의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이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야당은, 지금 이제 보수당이 되겠습니다. 야당은 자유권을 주장을 하는데 지금 여당은 민주당인데 생활권을 주장을 합니다. 이 자유권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본 전통적인 어떤 인간의 기본권, 자기의 생명과 자유를 보장받고 존중받을 권리,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이게 자유권인데, 이 지금 여당에서는 생활권이라는 이 용어를 새로 참 듣지도 보도 못한 이런 용어를 만들어내서 북한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 줘야 된다. 그리고 김정은 정권을 안정시킴으로 해서 인권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줘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북한을 지원하는 쪽으로, 북한 지원을 강조하는 쪽으로,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이 독재 체제를 옹호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는 그런 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말은 생활권이라는 명칭하에 북한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이 되지만 사실상 궤변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남북협력기금이 1조에 육박하도록 좀 쌓여 있는데 이 북한 인권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서 참 안타깝다. 그리고요,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우리나라에서도 친북적인 성향을 갖는 사람들, 좌경 성향을 갖는 사람들은 이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 내부의 문제니까 타치하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그 내재적인 접근법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나름대로 상황이 있을 테니까 알아서 우리가 이해해주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도록 우리가 내정 간섭하지 말자,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아주 굉장한 궤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권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누릴 권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보편적인 권리고 주권이 국가 주권보다 앞선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엔 헌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국제법에서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정 국가가 자국민이라고 해서 인권을 탄압하면은 국제사회가 합법적으로 개입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도주의적인 개입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고, 이 권리는 유엔 헌장에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민족의 인권, 또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그런 경제학 이론에도 없는 용어를 이론을 만들어서 좀 호도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 민족의 인권이라는 용어는 성립이 안 됩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국가나 민족이나 모든 지금 지구촌의 그 영역을 벗어나서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 민족 공존 이런 차원에서 김정은 정권을 지지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나온 슬로건이 아닌가. 왜 유달리 민족이라는 말을 앞에 수식어를 붙이는가. 민족의 인권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민족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고요. 김정은 체제가 강화될수록 북한 주민의 인권은 점점 더 악화된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다. 그런 주장이야말로 사실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의 개선에 도움이 안 되는, 오히려 해치는 반인권적인 인식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 외에도 뭐 평화가 인권을 보장한다든지, 뭐 북한을 먼저 정상국가로 만들어서 인권 문제를 검토해보자든지, 이런 것도 다 역시 결국은 김정은 체제를 도와주려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 그런 인식이라고밖에 그 외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엊그제 세계 인권 선언일을 맞아서 미 재무부가 그 최룡해 등 3인에 대해서 독자적인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는 뉴스를 듣고요. 관련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